오늘은 네 잠깐 네 파리 기분. 오 샹젤리제 오 샹젤리제. 근데 파리 기분으로 이제 착장을 하고 오라고 했더니 지금 가죽 자켓을 이렇게 입고 이게 오셨네요. 지금 우리가 소개할 그 영화에 네. 오늘 모실 주인공이 너무 멋있는 레더 자켓을 입고 나와요. 그래서 네. 딱 그걸 보고 아 이렇게 입고 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쟤도 이렇게 입고 왔어 오늘. 레자입니다. 레자. 저도 이제 파리 하면 빈티지잖아요. 파리 하면 샤넬이지 무슨 빈티지예요. 빈티지는 광장시장이고 파리는 샤넬이지. 파리 나름 파리 컨셉으로. 아까 황학동에서 오시지 않았어요? 네, 뭐 저희는 이 파리 기분을 내려고 실패했지만 지금 이 레드 카펫으로 걸어오시는 분이 네. 파리의 공기를 한껏 가지고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박지민 배우님 나와주세요. 아니야, 어딜 보고 네. 아, 네. 혹시 안녕하세요. Bonjour. I need your passport, please. Mais vous êtes française? Et alors, c'est bien? T'es contente? Comment c'est? C'est différent. Tout est un peu différent ici, je trouve. 맥시 복구? Ah, 네. Merci. De rien. 뭐니? 잘 몰라. 맥시 복구밖에 몰라. 라디숑 실버플레 나 이것만 했어요. 깐느 여자 가면 항상 이렇게 프랑스를 못하니까 영수증 달라는 말을 너무 하고 싶은 거야. 항상 자꾸 라디숑 실버플레. 아니 그렇게 우리가 파리 분위기를 내려고 해도 잘 나지 않았는데 네. 배우님이 딱 앉는 순간 약간 좀 완성되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완성됐어요? 네, 완성됐어요. 컴플리트. 오늘 그 리턴 투 서울의 네. 주인공으로 이 자리에 모셨는데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건조 대원님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이렇게 만나 뵈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오늘 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네, 일단 시작부터 너무 재밌네요. 네네. 괜찮아요. 무엇을 하든 우리가 더 못하거든요. 네. 왜요? 자, 어떤 영화인지 네. 소개를 좀 먼저 해주셔야죠. 챗 주피티님. 네, 박지민 배우가 연기하는 이 프레디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프랑스로 입양이 된 지금 현재 이제 25살인데요. 자신을 낳아준 생부와 가족을 만나기 위해 군산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서 한국 부모를 찾기 위한 그녀의 운명적인 여정이 시작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른바 프레디의 서울 체크인. 네. 네. 그 기나긴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 우와 이 엄청나요, 진짜. 네. 2022년 칸 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분에 초청이 됐고요. LA 비평가협회 뉴 제네레이션상, 보스턴 비평가협회 작품상, 아시아 태평양 스크린 어워즈 신인 연기상, 그리고 감독상 등을 수상을 했고 작년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첫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 데이비드 추 감독님을 그 전부터 좀 뵀어요, 부산에서. 왜냐하면 제가 시내11 있을 때 외신 기자 담당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단편 영화 이런 거 가지고 오셨을 때 저는 이제 한 두 번 티키타카 정도 했어요?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뵈면서 이렇게 되게 진지하신 분이고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독특한 그쵸. 분이다. 그리고 그 조그만 안경. 조그만 네. 안경 네. 트레이드마크. 데이비가 안경을 벗으면 눈이 엄청 큰 거 아세요? 그래요? 정말 커요. 막 정말 커요. 근데 그 도수가 너무 높아가지고 조그맣게 보이는데 너무 신기해요. 근데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정보를 또 주시네요. 이렇게. 감독님이 사실 근데 이제 그 한국인 입양아 프레디의 얘기를 하는데 또 감독님께서는 네. 한국과는 연이 없으세요. 네, 없죠. kam보디아계 네. 프랑스인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과연 잘 그릴 수 있을까? 네. 걱정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걱정이 많이 됐죠. 왜냐면 좀 외곽된 뭐 한국의 그 어떤 그런 거를 보여줄 리스크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되게 걱정했는데 다행히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한국 스태프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시나리오 그 쓰실 때 엄청나게 그 같이 디스커스를 하고 되게 어드바이저를 되게 엄청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Et votre père à Kunsan. Mais pourquoi vous avez fait ça? Il arrive très souvent que les adoptés qui nous contactent cherchent à retrouver le parent biologique. Et s'il refuse? Eh bien, le cas est définitivement clos chez nous. La loi nous interdit de les recontacter.
영화를 보면서 되게 궁금해지는 거는 이제 이전에 연기를 안 하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배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을 때는 네. 사실상 그 배우의 어떤 캐릭터 같은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영화를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인물에게 이 배우의 아이덴티티가 네. 어느 정도 들어가 네. 있는 것인가 되게 궁금해지거든요. 네. 솔직히 영화 보면서는 어. 진짜 그 입양이 된 어떤 개인적인 그 경험이 있는 분을 일부러 리얼함을 위해서 캐스팅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러웠거든요. 제가 그 프로페셔널한 정식 연기 과정을 밟은 것도 아니고 저는 비주얼 아티스트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작업하다가 이렇게 첫 영화를 찍었는데 제가 테크닉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래서 되게 본능에 되게 많이 의존을 한 것 같아요. 제가 프레디고 프레디가 나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떤 상황이 있으면은 제가 진짜 그 상황을 느끼는 것처럼 계속 뭐 빙의했다라고 빙의. 네, 네. 말해야 되나? 아무튼 제가 프레디고 프레디는 나다라는 그 생각이 엄청 컸어요. Where are you from? France. France? France. 아, 프랑스. 출연을 결심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 속에서 뭔가 네. 그 아시아 여성의 그 입양아라고 하는 네. 그런 고정적인 클리셰를 네. 굉장히 거부하고 싶으셨다라는 네. 얘기를 많이 하셨고 네. 그러다 보니까 감독님하고 네. 막 시나리오 그 수정을 거치면서 네. 거의 뭐 울고불고 통화까지 하셨다는 정말. 얘기를 좀 네. 들었거든요. 네. 어떤 과정을 좀 거치셨는지 네.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한 달 동안 시나리오 작업을 했어요. 왜냐면 근데 그게 데뷔가 아마 되게 초바심이 많이 났을 거예요. 왜냐면 그 촬영 우리가 한국을 떠나기 한 2달 전에 본격적으로 리허설을 시작했는데 데뷔한테 제가 우리 리허설 하기 전에 나 너한테 막 얘기할 게 있는데 좀 얘기 좀 해도 되냐고. 그러니까 데뷔가 오케이. 근데 데뷔의 머릿속에는 그냥 뭐 한 1시간 얘기하고 끝나는 그런 디스커션인 줄 알았대요. 근데 제가 시나리오에 이렇게 문제점 같은 걸 다 썼었거든요. 네. 그래서 시나리오 이거 그 데뷔한테 주면서 이거 같이 공동 작업을 해야지만 나는 이 영화에 진짜로 출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 말을 하니까 데뷔가 처음에는 알았어. 그런데 그렇게 쉽게 좀 풀릴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사실 그 감독님하고 함께 GV하시고 인터뷰도 여러 번 진행하셨잖아요. 또 오늘은 혼자 계시기 때문에 네. 자유롭게 얘기하시면 돼요. 네. 정말 약간 머뭇거리시는 것 같아서. 네. 어느 순간에 이런 순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실 다 배우라기보다 두 명의 예술가, 네. 다른 영역에 있던 비슷할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다른 그쵸. 영역에 있던 두 명의 예술가의 에고들이 그쵸. 있잖아요. 에고의 문제죠. 근데 그게 데뷔 장점인 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데뷔도 에고가 당연히 그 예술가의 에고가 있으니까 그걸 놓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운 게 그 프랑스에서 사는 아시아인 여성으로서 너한테 너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거를 내가 지금 너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면은 나는 그거는 나한테는 폭력적인 그런 일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내가 그러면은 이거 영어로 말하면 let it go. 네. 그거를 해야겠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진짜 울고불고 그랬었어요. 아니 진짜로 정말로. 계약서에 사인을 하신 이후의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요. 그러면 이게 그 상황에서 네. 둘의 에고가 정말 부딪혔으면 네. 이게 현실화되지 못한 프로젝트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쵸. 그리고 저한테는 그게 에고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 데뷔가 정말 제가 여성으로서 이렇게 들어달라는 그런 부탁이었는데. 이 영화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많은 이제 입양아를 본격적으로 다룬 작품들도 있었고, 그 영화 속에 일부의 캐릭터가 입양아인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럴 때 아예 그 입양아라는 단어 안에 어떻게 보면 조금 갇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간의 그 작품 속의 수잔 캐릭터들이. 브링크의 아리랑. 그렇죠. 네, 같은 영화들이 대표적으로. 있었죠.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아예 어느 그 일정 나이가 되고 나면은 그 자신의 뿌리라고 일컬어지는 한국에 헤어졌던 부모를 찾아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와서 그 안에서의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그리는 작품이었는데, 제가 좀 리턴 투 서울의 프레디가 좀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거는 일단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목적 의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J'imagine, tu
Et pourquoi je pouvais plus aller au Japon. Oui, mais t'aurais pu nous appeler. On aurait eu un petit peu de temps, on aurait pu se parler, discuter. Et discuter de quoi. Je suis arrivée à l'aéroport, ils me disent que tous les vols pour Tokyo sont annulés à cause du typhon. Et moi, je leur dis que je dois partir parce que j'ai que 2 semaines de vacances. Et le prochain vol qu'ils m'ont proposé avec la même compagnie, c'était pour Séoul. Donc je l'ai pris. C'est tout. 그냥 프레디 자체로 네. 그냥 자기의 어떤 그 궁금증 내지는 자기의 본능, 자기의 못됨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표현하는 캐릭터였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정체성 찾기에 맞아요. 관한 영화라는 생각이 네. 들었고 그 안에서 아마 이제 그 박지민 배우가 8살 때 네, 그 네. 프랑스로 이민을 간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네. 이게 그냥 단순히 입양의 문제가 아니라 해외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네. 사람으로서 느끼는 네. 그런 그 소외감이든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표현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으셨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엄청 들었어요. 컸죠. 네. 네. 프레디의 이야기는 그 입양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뭐그 정체성 이야기잖아요. 이분 정적인 한국 이상이죠. 그쵸? Elle dit que ton visage est comme celui d'une Coréenne depuis longtemps. Depuis longtemps. La Corée ancienne et ancestrale. Elle a raison. Tu as les traits purs, mon coeur. Ah ouais? 감사합니다. 제가 이방인으로서 프랑스 사회에서 사는데 힘들었던 그런 일들과 그런 거를 다 회상하면서 그런 감정들을 이제 프레디랑 감정들이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표출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예, 저는 영화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 갈 때까지도 프레디를 살아갈 수는 없었어요. 네. 살아가는 게 불가해요. 왜냐하면 프레디라는 여자와 내가 지금 사랑에 빠지고 네. 있다는 순간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누군가를 밀어내. 네.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택시를 타고 가다가 난 널 언제든지 지워버릴 수 있어. 네. 라고 할 때 그걸 보면서 이거 얘 또 왜 이러는 거야? 얘 왜 이러는 거니? 이렇게 계속 하는 순간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따님 친구인데요. 아니요, 하몬드가 아니고요. 따님 친구예요. 잠시만요. Il propose que tu viens à Busan ce week-end parce que la semaine il travaille et il peut pas venir à Séoul. 드라이버! 드라이버! 사장님! 드라이버! Let's go back to Seoul! Let's go back to Seoul! Let's go back to Seoul right now! Let's go back! 그 캐릭터는 두 분이서 네. 어떤 방식으로 만드신 거예요? 끊임없이 관객들이 사랑에 빠지는 것을 차단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사실. 근데 프레디라는 캐릭터가 어떤 틀에 갇혀 있는 게 느껴지면 바로 어디 딴 데로 튀어야 되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레디가 물처럼 어디 한 군데만 고여 있으면 물이 썩잖아요. 그래서 저는 프레디가 물 같은 캐릭터인 것 같아요. 계속 흘러야 되는 그 플루이드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큰 스크린으로는 처음 이제 본인의 연기를 보신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말한 것처럼 누구를 밀어내는 그런 것들이 눈빛으로 굉장히 네. 많이 표현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뚝 떼어놓고 보면은 약간 누구 좀 약간 그 사건 일으킬 것 같은 그런 눈빛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그런 그 쏘아붙이는 눈빛 연기 본인도 되게 처음 발견한 본인의 눈빛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닐 수도 있어. 지금 아니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진짜 딱 느꼈어 그 눈빛을. 네. 연희를 위해서 결정한 거라고 얘기해줘요. Elle dit qu'ils ont pensé agir pour ton bien. 연희가 지 엄마는 만나봤대요. Elle veut savoir si t'es en contact avec ta mère coréenne. Ça la regarde pas. 근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프레디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프레디가 보여준 어떤 그 내면이나 이런 것들이 전 굉장히 깊이 이제 감정이입이 됐고, 더군다나 이제 한국 관객 입장에서 보면 작품 속에서 이 프레디라고 하는 여성, 그리고 박지민이라는 배우는 좀 낯설지만 그 작품 속에 등장하는 그 생부 오광록 배우라던가 그 할머니 허진 배우, 그리고 또 김선영 배우는 또 우리에게 굉장히 또 익숙하다 보니까 저는 그쪽으로 좀 감정이입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만나긴 했지만 얘가 좀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고 왔으면 좋겠다. 내가 보내는 문자에 빨리 대답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 세 배우와의 작업은 어떠셨는지 좀 네.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 연기라는 거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뭐 주연을 맡아가지고 그 뭐 영화를 찍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좀 제가 봐도 좀 와 어떻게 뭐 잘 될까라는 내 생각이 클 것 같은데 제가 정말 크게 배운 건 연기는 절대 혼자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 배우가 뛰어난 연기를 해도 혼자 이렇게 하면은 연기가 그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상대방에게 줘야지만 받을 수 있고 받아야지만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연기가. 근데 정말 많이 줄였어요. 네. 영화를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계속했냐면 내가 보는 것은 한국이 배경이고 한국인 캐릭터들이 나오지만 이건 내가 지금까지 왔던 프랑스 영화들의 네. 그 문법으로 네. 흘러가는 영화구나. 네. 약간 누벨바그 영화의 네. 느낌도 네. 나고 그렇게 흘러가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부딪혀요. 네, 맞아요. 근데 부딪히면서 정말 재밌어지는 네. 장면 중에 네. 하나가 군산에서 하룻밤 자잖아요. 네. 근데 그 할머니가 맞아요. 아이고 이러면서 하느님 뭐 이러는데 보면서 야 이게 바로 한국의 지옥이지. 네, 맞아요. 가족이란 맞아요. 지옥이지. 맞아요. 그 장면 어떠셨어요? 할머니의 그 슬픔과 모든 거를 그 프리디에다가 막 거의 뱉어내시는 듯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압박감이 너무 느껴져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피하게 그리고 한 번 너무 피해가지고 데뷔가 너 프레임에서 나갔어 다시 해야 돼 진짜 그랬어요. 진짜 무서운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 파리라는 곳에서 계속 그 성장한 박지민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한국적인 정서와 다른 네. 것들 그런 것들이 그 프레임 밖으로 빠져나가게 한 거네요. 네. 그럼 이건 감독님께 물어봐야겠구나. 도대체 그분들이 크리스찬이며 그리고 근데 그 장면은 저도 되게 익숙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저희 할머니를 보는 것 같아서 제가 할머니가 그 크리스찬이시거든요. 네. 밥을 먹을 때마다 항상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했었어야 된다. 근데 저는 눈 뜨면서 밥을 언제 먹을 수 있지? 라는 그런 되게 개인적인 그런 우리 연이의 보다 나은 공부를 위해서 프랑스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 연이와 함께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저는 감독님이 캐스팅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지점은 그 전문 배우들이 포진해 있는 가운데 정말 그게 그 중심을 잡아주는 프레디를 박지민이라는 아티스트한테 맡겼잖아요. 그건 이 관객한테 조금의 그 혼선을 주는 장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프레디일까? 약간 이런 그 혼란을 통해서 프레디를 조금 알아가게 만드는 호기심을 배우님한테 뽑아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프레디는 이 언어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이 한국에 와서 잘 되지 않는 게 있잖아요. 불어를 썼기 때문에. 근데 몸짓 언어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신만의 바이브, 클럽 안에서의 그루브 이런 것들. 그거는 진짜 프레디에게서 나온 건지 박지민이 원래 이런 그 몸동작에 능한 건지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한 지점이었어요. 몸 동작도 저에게서 온 게 많죠. 예를 들면 춤 씬도 아까 인터뷰를 하는데 그 춤씬을 얘기하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프레디한테 그 춤 장면을 선물해 준 기분이라고. 저한테 춤이라는 의미가 되게 특별하고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정말 저 실제로도 그렇게 춰요. 저도 그 장면이 너무 좋은데 저는 이제 90년대부터 이제 영국 웨이브 씬에서 네. 뭔가 춤을 잘 추던 이렇게 클럽으로 가던 전적이 있는 지금도 클럽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도 좋아해요. 한국 영화가 제일 못 찍는 장면이 뭔지 아세요? 클럽 장면이에요. 한국 영화에서 클럽 장면 나오면 아무리 좋은 감독님들이 찍어도 그 어색함이 이분은 단 한 번도 클럽에 가서 놀아본 적이 없구나라는 표가 나요. 근데 전 세계에서 클럽 장면을 제일 잘 찍는 감독들이 어느 나라 감독이냐면요. 프랑스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영화에서 테크노 클럽 씬 같은 것들이 나오면 이거는 완벽하게 이 감독이 놀아봤다. 맞아요. 놀아봤기 때문에 나오는 바이브다라는 느낌인데
이 영화를 보면서 처음에는 이제 무대가 홍상수 영화처럼 시작해요. 네. 소주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관객들이 그냥 뭐 입양인이 와가지고 이런 되게 한국적인 공간에 종로에서 소주 마시고 이러고 가나 보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에피소드에서 이제 딱 클럽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클럽 장면이 정말 내가 이태원에서 가본 클럽들이야 라는 느낌이 들고 맞아요. 엑스트라들도 하나도 네. 어색하지 않고 맞아요. DJ도 항상 거기 맞아요. 있던 사람 맞아요. 같고 네. 그러면서 클럽 장면을 이렇게 펜으로 이렇게 쫙 찍는데 이 장면을 딱 보면서 대표적으로 아마 한국 관객들이 이걸 보면서 이거는 프랑스 영화구나라는 느낌이 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좋았거든요. 감사합니다. 그게 엑스트라 분들도 실제로 그 서울 나이트라이프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분들을 이렇게 거의 이렇게 모셔와가지고 저도 클럽 가는 걸 좋아하고 전 테크노 뮤직을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네, 정말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둘이 얘기를 엄청 많이 나눴죠. 클럽의 그 테크노 씬에. 그래서 보면서 나는 이 배우랑 한번 클럽을 가야겠다. 프레디 말고 이 박진희 배우랑 한번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약간 좀 무아지경에 빠져 있는 씬이라고 할까?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푹 빠져 있는 느낌이었고 그 순간에 이제 그 프레디와 박진희 혼연일체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프레드에게 이제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표현하시는 게 저는 되게 인상적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에서 뭐 꽃잎이라던가 아름다운 강산 같은 노래들이 사실 우리에게 익숙하긴 하지만 사실은 작품 속에서 프레디가 태어나기도 전의 음악이기도 하거든요. 네. What are you listening? It's Korean music. 이 음악과 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이제 감독 영화와 같이 처음부터 컨셉을 잡은 어떤 소통법 같은 걸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음악이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프레디가 항상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들이닥쳤을 때 음악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악이 제 3자의 캐릭터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캐릭터. 그래서 프레디가 그 틀에 이렇게 강박감이 이렇게 느껴질 때마다 꺼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이제 가족을 만나고 난 다음에 택시에 타자마자 이태원으로 가자. 네. 그러네요. 이번에 오셔서 이태원 가셨어요? 아니요, 시간이 없었어요. 갈 시간이. 정말 이게 가장 큰 비극입니다. 진짜 비극이다. 이태원에서 제가 권하고 싶은 요즘 가장 힙한 디제잉이 가장 좋고 테크노 같은 걸 잘 튼 데가 코끼리라는 바가 있어요. 코끼리요? 예, 유료 광고 포함시켜주세요. 가면은 김동훈이 있어요. 이제 수목금 이렇게 여는데 금요일 토요일이 지금 재밌어요. 제가 아는 애가 하는 데라서. 감사해요. 이거 반드시 유료 광고 포함. 컴플리트. 이게 진짜 음악이 소통하는 방식이라면 그 한국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이 영화에서 그 다양한 그 식구들이 먹는 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박진미 배우 그 전에 며칠 전에 만났었거든요. 관객과의 대화로. 근데 관객분이 콕 집어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프레디한테 삼계탕을 주는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것도 좀 이제 설정이 좀 어떻게 좀 나오게 된 건지. 그땐 상황이 무지막지하게 안 좋았어. 네가 요새 와서 보는 한국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 달릴 방법이 없었어. Il parle de ton abandon. Il dit qu'il regrette, mais il demande de ne pas les juger. 그게 데뷔가 저한테 설명을 했을 때 리턴 투 세월이 데뷔의 친구의 그 삶을 그 반점을 둔 그 스토리잖아요. 그 러그의 생부를 만났을 때 삼계탕을 먹고 그다음에 또 만났을 때 삼계탕을 진짜로 또 삼계탕을 먹었대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자기가 알기로는 그 삼계탕이 한국에서는 되게 보양식의 최고봉이요. 그렇죠. 최고봉. 이렇게 프레디한테 이거 먹으면서 이렇게 보양을 하라는 그런 의미도. 예전에 못 챙겨줬지만 이제라도 프레디 건강. 지난 시간을 만회하려는. 이게 그런 음식이야. 막 닭 안에 쌀 넣고 막 맞아요. 넣어가지고 뭐 인삼 같은 거 넣고. 그래서 막 며느리한테 씨암탉 잡아주나 며느리가 아니지. 사위한테 뭐 씨암탉 잡아준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저 삼계탕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좋은 장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항상 이제 외국에서 오면 뭘 먹여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면 항상 삼계탕 아니면 솥밥 이런 거 먹이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그 배우라고 하는 것이 조금 실감이 나지 않다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 프레디를 연기하는 배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실감 같은 거 이런 게 어느 시점부터 좀 생기셨을까 이런 것도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제가 아직도 배우라고 끝나시고 난 다음. 아니 근데 제가 연기를 한 건 확실해요. 그 연기를 하면서 아 내가 연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정말 느꼈어요. 근데 배우라고 항상 저 박지민 배우면 누구지 막 누구 부르시지? 네, 그런 기분인데 제가 정말 기억나는 그 순간이 프레디가 막심을 그러니까 남자친구를 데려와가지고 그 삼계탕을 먹잖아요. 그 아빠랑 고모랑 그 씬을 촬영할 때 와 연기는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느꼈어요. 왜냐면 그 세 분 다 너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되게 마법스러운 되게 뭔가 그 커넥션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쾌감이 너무 짜릿하더라고요. 정말 그 짜릿한 그게 너무 컸어요. 벌써 사실 이 작품을 보신 분들은 러브콜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있나요? 있어. 네, 조금 있어요. 사실 제가 오랫동안 배우 다시는 안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냐면 제가 배우할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이게 그냥 쉽게 하는 일이 아니래가지고 근데 그리고 제가 본업이 아티스트고 그 본업이 너무 많은 에너지와 그 시간과 그 투자를 많이 해야 돼가지고 두 직업 다 힘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 그런데 지금 박지민이라는 사람이 정체성의 고민에 빠졌군요. 이번 작품으로. 근데 지금 곧 전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곧 전시가 여러 개 있어요. 네. 사실 이걸 보는 사람들은 그러면 아티스트라는 얘기 계속 나왔는데 어떤 작업들을 주로 하시는가라는 궁금증을 분명히 가지실 건데 어떤 작업들을 아티스트로서는 주로 많이 하시는? 저 설치 미술도 하고요. 그 회화도 하는데 그리고 제가 되게 많이 쓰는 재료가 레이텍스. 네, 레이텍스를 되게 많이 써요. 그 사람 그 피부랑 되게 닮은 매테리얼이에요.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레이텍스도 늙어요. 그러니까 사람 피부처럼. 왜냐면 살아있는 그 재료거든요. 공기랑 이게 터치가 되면은 정말 더 노래지고 누렇게 변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느껴지는. 그래가지고 그래서 패티시의 일종이기도 하죠. 그쵸. 그래가지고 아이덴티티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박지민이라는 아티스트에게는 쭉 연결된 작업일 수도 있겠다. 영화를 포함해서 그런 생각이 더 드네요. 전 처음에는 그런 연관을 전혀 못했었는데 촬영 끝나고 나니까 이제 좀 생각할 시간이 나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자아를 찾았다는 그런. 저는 감사합니다. 그 리턴 투 서울의 전제 조건은 박지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독이 만약에 박지민이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영화가 어디로 갔을지 리턴 투 서울을 할 수 있었을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스크린에서 원석을 만났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꼭 스크린으로 박지민 배우의 데뷔작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감사합니다. 5월 3일 얼마 안 남았어요. 대개봉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작품을 보면서 굉장히 최근에 본 영화들 중에서 굉장히 큰 인상으로 남았어요. 이 프레디라고 하는 인물을 따라가는 그 느낌도 좋았지만 저는 또 불쑥불쑥 이 한국의 역사가 끼어드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국이 굉장히 많은 입양아들을 해외로 보냈다라는 것은 알고는 있었고 지금은 그 숫자가 되게 적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종이 한 장이 딱 드러날 때 보면 지금도 1,000명, 2,000명의 입양아가 이게 해외로 가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순간적으로 되게 충격을 받았고 사실 이 작품이 프레디라고 하는 개인의 삶을 따라가기도 하지만 감독이 어떤 역사적인 어떤 역사성에 대한 부분들도 되게 꼼꼼히 챙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관객들에게 박지민 배우에게 한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한 말씀 해주세요. 리턴 투 서울은 달콤하면서도 쓴 그런 영화이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처럼 한 번에 빠지면은 헤어나오기 쉽지 않은 그런 중독성이 있는데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왜냐면 술이 쓰잖아요. 근데 어떻게 마시다 보면 다네요. 막 그런 그렇죠. 그런 순간이 있죠. 그렇죠.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쓴맛과 단맛을 이렇게 동시에 느끼고 싶으시다면 리턴 투 서울 꼭 보러 가주세요. 개봉 5월 3일. 역시 N차 관람을 유도할 수 있는 타고난 배우라는 생각을 하면서 파리에서 오신 박지민 배우님과 함께 저희 인사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해요. 봐봐. 서울 클럽 정보는 저한테 다음에 언제든지 제가 드릴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코끼리. 네, 코끼리. 코끼리. 너무 좋아요. 네.